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건 정말 미친 상황입니다. 금값이 폭락했어요. 한 무리의 따마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곤 했죠. 만약 시장에서 장 보시는 따마들까지 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이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라는 뜻이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마들이 광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금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떨어졌던 금값이 폭등하자 많은 중국 따마들이 광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따마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까지도 이 금 사재기 열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침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야 하고 북적일 때 팔아야 하는 법입니다. 요 몇 년간 금에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곧 하락장이 올 겁니다. 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은 안 보시나요? 일간 차트에서도 하락 패턴이 보이고 주간 차트에서도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도 보지 않으시나요? 중국에서 신년 이후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열풍이 일어났으며 금값도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항주, 서안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금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매체들 역시 보도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중국 따마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값이 그램당 1000위안을 돌파하길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되팔아 큰 수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값 하락에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줄을 서서 금을 사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밤새워 1kg을 처분해 순수익 80만 위안을 챙기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부럽죠. 요즘 이 기간에 금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조금만 변동이 와도 우리 집 식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혹시라도 10년 전 중국 따마들처럼 고점에 물려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돼서 저보고 얼른 팔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 말을 들은 걸 진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몇 번이나 팔았는데 팔고 나면 매번 금값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370위안부터 금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460위안부터 금을 사기 시작해서 지금은 680위안까지 왔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국 따마, 그들이 2014년 금 사재기에 나섰을 때는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 따마들이 금을 대거 사들인 이후 2년 동안 금값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따마들이 시장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시장에서 빠져나올 최고의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따마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이 시점은 혹시 금시장에서도 떠날 타이밍이라는 뜻일까요? 시장에 가면 따마들까지도 금값이 폭등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당신에게 과연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요즘 식사 후 차 마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가 금값 상승 아닌가요? 어제는 80세 할머니 한 분이 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가지고 있어 봐야 쓸 데도 없고 요즘 금값이 오른다기에 팔려고 한다며 저에게 현금화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모두가 시장에 뛰어들 생각만 하고 있을 때야말로 여러분은 진지하게 시장에서 나올 타이밍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진짜 큰 기회는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순간에 옵니다. 오늘 금값은 633위안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금값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른 걸까요? 예전에는 도대체 누가 그램당 800에서 900위안의 금을 사나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 금팔찌를 본 순간부터 착용해본 이후로 계속 마음이 끌렸고 정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을 가져가서 교환하고 싶었는데 주대복에서는 금 교환을 하려면 금값 외에 50%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꽤 비쌉니다. 정말 비싸요. 현재 금값은 거의 그램당 900위안에 가까운데 제가 오늘 물어본 가격은 890위안이었어요. 지금 그냥 바로 사는 게 나을지, 금을 바꿔서 사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계속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습니다. 2024년 금값은 4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연간 상승률은 27.8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년이 지난 지 한 달 남짓한 시점에서 금값은 또다시 12.7%로 상승했습니다. 중공중앙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금 매입을 재개했으며 이것이 이번 금 사재기 열풍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금을 사들이는지 궁금해합니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중국인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실제 상황인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중국 경제가 이미 쇠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인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중국 내에서는 투자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여기저기 미완공 건물이 넘쳐납니다. 그 결과 몇 년 전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은 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처지가 됐으며 생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분양 직원이 말하길 이 집은 4명이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라고 했고 저는 이를 악물고 5만 위안을 더 얹어 겨우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처럼 좋아했죠.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집의 총가격은 145만 위안이었고 계약금으로 45만 위안을 냈으며 100만 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동안 총 40만 위안 넘게 상환했는데 얼마 전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갚은 건 전부 이자였고 원금은 10만 위안도 안 됐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집을 팔려고 100만 위안에 내놓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6년간 계산해보면 저는 무려 80만 위안을 그대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달 저축도 못하고 사는 이 삶을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 집은 제가 대학 졸업 후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94만 위안에 샀고 지금은 113만 위안에 팔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낸 이자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약 50만 위안은 손해본 셈입니다. 2019년쯤 저희가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조금 모았을 때 아내와 상의해서 두 번째 집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100만 위안에 샀는데 지금 시세는 50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50만 위안 손해봤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두 채 합쳐 100만 위안을 날린 셈입니다. 그 말인즉 지난 10년간 열심히 벌어온 돈이 모두 거품처럼 사라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평범한 사람이 인생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2020년에 저희가 산 그 집이 지금은 160만 위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그 집을 270만 위안 넘게 주고 샀습니다. 은행에서 165만 위안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그 말인즉 당시에 냈던 계약금 100만 위안은 지금 다 날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지난 4년 동안 갚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중개수수료, 세금 등은 포함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 데이터만 드릴게요. 그걸 보면 당신은 절대 다시는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경매로 넘어간 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보면 아마 집을 살 생각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500만 위안짜리 집이 경매에서는 300만 위안대에 나와 있고 신축 미분양 주택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집이 너무 많고 경매로 나오는 집도 너무 많습니다. 집값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올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건 계속 쏟아지는 경매 매물들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집을 사려고 하나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남자라면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을 베어내는 밭, 이른바 부추밭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항상 틀리고 나오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보고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버텨내고 버텨내서 겨우 종합지수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드디어 주식을 팔았는데 여전히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진짜 더는 못해 먹겠어요. 제가 사는 종목은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기만 하면 그제야 날아오르고 급등하고 진짜 제 주식 운용 상황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제가 사는 주식은 단 한 번도 빨갛게 되질 않는 걸까요? 어떡하죠? 저 정말 멘탈이 무너질 것 같아요. 1월 10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이 넘게 하락 중인데 대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안 도망쳤냐고, 왜 손절 안 했냐고 묻는데 저는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추가 매수까지 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팔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식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출금하고 계좌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달았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말은 시장은 당신이 돈을 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식시장을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지난달 가장 좋았을 때는 거의 10만 위안을 벌었었어요. 그때는 저 스스로도 나 이제 좀 되나보다 싶었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10만 위안은 그대로 날아갔고 게다가 5만 위안의 원금까지 더 잃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운 좋게 조금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잃습니다. 설령 벌더라도 작은 돈일 뿐이고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15년차 주식판의 부추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전업 투자하지 마시고 더더욱 절대 빚내서 주식하지 마세요. 저는 올해 46세, 현재 빚이 150만 위안입니다. 거의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아내와 자식도 떠날 뻔했으며 지금은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2015년에 주식 투자로 수십만 위안을 벌었고 그때는 제 능력이 정말 뛰어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으로 번 돈은 반드시 실력이 없어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계층을 뛰어넘고 싶어서 오는 거지만 현실은 모두가 돈을 잃어 눈이 벌게진 도박꾼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자산가치 보존입니다. 요즘은 서민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인민폐가 순식간에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민폐로 결제되는 다른 자산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기타 여러 투자 상품들 모두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불안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으로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의 황금 시세를 보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계속 고점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손에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을 사두면 적어도 자산 가치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집이나 주식처럼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매 여러분, 제 말 한마디만 꼭 들어보세요. 2015년에는 쇼핑하고 싶다는 그 소비 욕구를 금 사는 데다 쓰세요. 옷이야 지금 입는 거면 충분하고 신발도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할 거예요. 금 사는 건 결국 여러분의 돈을 다른 형태로 곁에 두는 것일 뿐이에요. 혹시 명품이나 고가 시계를 사더라도 제가 장담컨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오직 금만이 예외입니다. 금은 심지어 인플레이션에 맞서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올해 설 전에 목걸이, 반지 등 이것저것 조금씩 샀는데 이미 가치가 올랐습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실물 자산이고 현금화 능력도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요즘은 진심으로 금은방 하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금값이 정말 미친 듯이 치솟고 있어요. 이런 1kg짜리 금괴 한 개가 2019년에는 28만 위안이었는데 3년 뒤에는 40만 위안이 되었고 또다시 3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70만 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어휴, 세상에 6년 만에 42만 위안이나 오른 셈이에요. 인류 역사상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금 시세만 잘 지켜봐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갑을 단단히 닫아야 하고 미리 비상자금도 준비해둬야 하며 함부로 투자하거나 돈을 쓰지 말고 덜컥 사표 내고 창업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더군요. 금값이 곧 폭락할 거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흐름을 거슬러 1kg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금 개봉 바로 해볼게요. 자, 이게 포장 주머니고요.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집 팔아서 금 산 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요. 그건 제가 이미 실행에 옮기는 중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작년 12월 5일에 집을 부동산 중개소에 내놨고 지금까지 딱 8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을 보러 온 사람은 꽤 많았지만 아직까지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직도 올해 금값이 1000위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가격까지 오른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계속 사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 진짜 시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금값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일반 서민들이 가진 돈은 먹고 마시고 약간의 여가와 소비에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거 좀 해볼까? 내일은 저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지금 시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번 쏟아지는 뉴스는 물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이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물고기를 유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크게 조정될 때마다 그 뒤에는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평범한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금값 상승이 다른 지역 남성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신장 지역 남성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장 여성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결혼할 때는 금을 한가득 사야 하고 결혼 기념일에도 금을 사야 하고 생일에도 금을 사야 하고 거의 모든 명절마다 아내에게 금을 사줘야 합니다. 다른 선물은 줘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아요. 요즘처럼 금값이 이렇게 높은데 아내한테 금을 좀 팔자고 설득할 만한 이유를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중국인들은 순금을 좋아하고 외국인들은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세팅된 금, 주로 K금을 더 선호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중국 민간에서는 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혁 개방 이전에는 거의 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죠.
민간에 금이 없었던 이유는 1954년 중공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모든 금과 은은 국가의 전략 물자로 규정되었고 민간이 소유한 금은 반드시 국가에 판매해야 하며 개인이 금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즉, 금을 몰래 소지하는 것은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해에 이르러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지자 북경 당국은 대량의 금을 내다 팔아 인민폐 현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중국 민간에서는 금이 매우 부족했으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민들의 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금은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 부족 상태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